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함에 따라 국정교과서 도입을 위한 모든 절차가 이제 끝났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잠시 뒤 11시 지필진의 구성과 또 편찬 기준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국회가 멈춰섰는데요. 새누리당은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 두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치권의 시계가 지금 멈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정치권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국민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국정화 고시를 처리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교육 정상화는 이제 역사학계의 신망받는 학자들, 그리고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의 대표 지성인들에게 맡기고 정치부는 경제와 민생에 더 주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청은 한 몸입니다. 하나가 되어 개혁을 이루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네, 집 나간 민생 모두가 찾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재인 대표가 이제 역사 교과서보다 민생에 집중하자라고 했다가 네, 어제 이제 확정 고시 이후에 김무성 대표가 이제 민생에 돌입하자라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교과서 문제가 그동안 그 블랙홀처럼 우리 사회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론도 철저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어차피 어제 교육부가 국정화 고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갔다.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돌이킬 길이 없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당장 남아있는 것이 정기국회가 지금 한 달,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국회, 어차피 그래도 국회는 정상화돼야 됩니다. 야당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요. 예. 내년 예산안,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걸린 민생 관련 법안들, 이것을 여야 모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은 분명히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 저는 새정치연합도 지금 전면 보이콧하고 있지만은 투쟁은 투쟁대로 하되, 그리고 원내에서 민생을 위한 활동을 하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문제지. 당과 냉각히 거쳐서 늦어도 다음 주에는 돌아오리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새누리당도 이거는 이제 정부 몫이다. 교과서 문제라고 손 놓을 게 아니라 더 치열하게 예산안과 법안 심의하면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이 국회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국의 시계는 어쨌든 민생으로 되돌려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이 역사교과서 이슈가 사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사회 그렇죠. 그리고 학계로까지 번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또 이 이슈가 금방 잠재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이거를 고시가 됐다 해가지고 바로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마 약간의 공동투쟁을 6일날 형성해보겠다. 학계라는 시민단체하고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5일날 본회의 또 오늘 4일날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연기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빨리 이제 어쩔 수 없이 민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정적으로는 내년 총선 관련해서 의원들 개개인이 이제 선거구 획정도 지금 9일이 시한입니다. 해야 되고 예산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투쟁은 투쟁대로 하되 국회로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야 모두 이제 민생으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시민학계사회도 어제 확정 고시가 됐고 조금 있으면 이제 지필진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보이콧을 선언한 마당에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언제쯤 좀 출구 전략을 껴야 될까요? 일단 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본회의도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네. 그렇지만은 6일 그리고 또 이제 주말 지나면서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 금요일이죠. 13일이면은 그 국회의원 선거 후 획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것도 뭐 지금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새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에서 통과를 안 되면은 본회의에 예. 자동 부의됩니다.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도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은 본인도 압니다. 특히 예. 내년 총선 앞두고 각 지역구 민생 현안들이 있는데 정부안대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들어오리라고는 보는데 그 시점은 아마 요번 주말 지나고 예.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있을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 담화 내용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이제 국사편찬위원회가 지필진 구성 네. 그리고 기준 를 발표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표 지필진으로 유력하다라는 거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뭐 발표한 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문영 교수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고고사학계의 원로입니다. 고대사를 예. 전공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을 포함해서 한 대략 20명에서 40명 이런으로 구성될 거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한 35명 정도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고대사, 중세사 그리고 근현대사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한 6대4 정도의 비중으로 교과서가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고대사, 중세사 부분은 뭐 크게 구성하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근현대사 부분 아닙니까? 예. 6대4 비중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면 대략 근현대사를 담당하시는 지필진들이 12명에서 13명 정도가 될 겁니다. 예. 그 중에서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도 포함시킨다 그랬으니까 또 그리고 좌우균형을 맞춘다 그랬으니까 대략 역사학자 5명에서 6명 정도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을 어떻게 영입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관건은 근현대사를 어떻게 누가 기술할까 이거겠네요.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 때문에 이 논란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는 이 상고사, 예컨대 상고사는 삼국시대 이전이고요. 고대사는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인데 이 고대 부분들을 좀 보강한다는 또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상고사가 원래 한 단락이었었는데 두 단원으로 하면서 이 동북아시아 옛날 역사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을 좀 피해 가려는 좀 이런 의도가 아닌가. 예. 근현대사 부분을 빼버리고 상고사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이제 대표 지필진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몽룡 교수 어떤 분입니까? 최몽룡 교수는 서울대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지금 최장수 고고사학계의 원로 분이십니다. 고대사를 전공하신 분이고 과거에 국사편찬위원으로도 아마 활동하신 거로 제 기억이 납니다. 예. 일단 이제 오늘 지필진이 다 공개될지 아니면 일부만 공개될지 아니면 뭐 당초에는 다 공개했다고 했다가 먼저 신상털기가 그렇죠. 걱정될까봐 오늘은 대표 지필진만 공개하겠다. 근데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논란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대표 지필진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뭐 공모도 하고요. 뭐 예.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어떤 학자의 그 지필진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인터넷이라든지 신상털기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많은 학자들을 공개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예. 한 명 정도 아니면 대표 지필진만 공개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근현대사를 누가 지필을 할 것이냐는 공개를 안 하겠네요. 그걸 하게 되면 또 다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예. 공개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나눈 방안이 이제 올바른 교과서, 치우치지 않은 교과서를 만들겠다면서 상고사, 고대사 부분을 늘리고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이념 논란이 될 수 있는 근현대사는 줄이겠다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근현대사도 좀 많이 알아야 될 권리도 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고등학교 보세요? 다닐 때는 예. 정말 그냥 근현대사 앞에서 공부가 끝나버렸습니다. 삼국, 고려, 조선까지. 근데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예. 근현대사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더 늘려야 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고대사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큰 논란은 되지 않으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시대가 언제 시작되느냐. 지금 교과서를 보면은 어떤 교과서는 30만 년 전경에 어떤 데는
대부분은 이제 70만 년 전에 시작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교과서는 100만 년 전, 어떤 데는 50만 년 전, 다 교과서마다 다릅니다. 물론 네. 학계의 의견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그 한 부분만 놓고도 지금 의견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사 부분도 그다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고 정부가 주장한 만큼 얼마나 올바른 교과서가 나오는지는 좀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